당신의 분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밤 2시. 당신은 침대에 누워있다. 눈은 감겨있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머릿속에는 오늘 낮에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 한 달 전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 1년 전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당신은 상상한다. 완벽한 한마디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장면을, 그가 당황하며 할 말을 잃는 모습을, 당신이 당당히 등을 돌리고 떠나는 순간을.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은 승리한다. 매번 완벽하게.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된다. 그 사람은 여전히 멀쩡하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편안히 잠들어 있거나 웃으며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이 밤새 분노를 태우는 동안 상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이것이 분노의 잔인한 진실이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2번 고통받는다. 처음 당했을 때 1번, 그리고 그 기억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태울 때 또 1번. 상대는 1번 칼을 휘둘렀을 뿐이지만 당신은 그 칼을 매일 자신의 가슴에 꽂는다. 당신은 묻는다. 어떻게 잊어? 어떻게 그냥 넘어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용서하라고 설교하지도 않는다. 대신 당신에게 하나의 무기를 건넨다. 상대를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무기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무관심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다. 전략이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형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뇌를 무단 점거한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단 1초의 에너지도 쓰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인지. 지금부터 시작한다. 왜 잊으려 할수록 선명해지는가? 당신은 이미 시도해봤을 것이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과거는 과거야. 내 인생 낭비하지 말자. 하지만 다짐한 지 5분도 안 돼.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그 말이 귀에 맴돈다. 그 순간의 모욕감이 다시 몸을 타고 흐른다. 왜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 기계다. 위협을 감지하고 기억하고 다시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뇌의 1차적 목적이다.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무시한 사람, 이들은 뇌에게 위협 요소로 분류된다. 그래서 뇌는 그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하게 각인시킨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방심할 때 뇌는 그 기억을 꺼내 든다. 이 사람을 조심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은 보호 본능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보호 본능이 당신을 가장 깊이 해친다. 당신은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내가 이걸 잊으면 또 당할 수도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다시는 이런 사람을 믿지 않지. 하지만 그것은 방어가 아니다. 감옥이다. 당신은 상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상대는 이미 떠났다. 어쩌면 당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 던진 돌을 품에 안고 산다.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데도 당신은 그것을 놓지 않는다. 왜?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언젠가 상대가 무릎 꿇는 날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 고통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는다. 설령 온다 해도 당신이 치른 대가에 비하면 너무 작은 보상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있다. 당신의 수면을, 평화를, 웃음을 갈아 넣으며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불편할 수 있다. 미움이 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답은 명확하다. 미움은 강렬한 관심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뜻이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반추하고 상상한다.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한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지 추측한다. 그 사람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신경 쓴다. 이것은 무엇인가? 관계다. 왜곡된 형태의 관계지만 여전히 관계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다. 사랑할 때도 당신은 상대를 생각한다. 미워할 때도 당신은 상대를 생각한다. 둘 다 상대가 당신의 뇌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집착 (emotional attachment이라고 부른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한 감정은 관계를 유지시킨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당신의 정신세계에서 무단 거주하고 있다. 임대료도 내지 않는다. 청소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 언젠가 내쫓을 거야. 언젠가 복수할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당신의 분노를 양분 삼아 당신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진다. 당신은 그 사람을 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당신 인생의 가장 귀한 자원을 무상으로 갖다 바치고 있다. 시간, 에너지, 평화. 이것이 미움의 진짜 대가다. 당신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 사람을 당신의 뇌에서 쫓아내는 것. 완전히, 영구적으로. 최대의 복수, 무관심.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나 평생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응시한 철학자. 그는 말했다. 무관심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이다. 인간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산다. 보이기를 원한다. 들리기를 원한다. 기억되기를 원한다. 누군가의 감정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심지어 미움받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존재보다는 낫다고 느낀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 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복수의 가장 잔인한 형태를 발견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와 싸우는 것도 아니다. 상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상대는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정적이지만 강렬한 위치. 당신이 누군가와 싸울 때 상대는 당신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얻는다. 대등한 관계.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관심해질 때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진다. 이것이 무관심의 폭력성이다. 무관심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0으로 만든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상대가 당신을 찾아와도 당신은 담담하다. 상대가 사과해도 당신은 이미 잊었다. 상대가 공격해도 당신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신은 내 삶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선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인정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간파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무관심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무관심해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상대의 행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상대의 존재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는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무관심해질 것인가? 좋은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묻는다. 당연한 질문이다. 무관심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훈련이다.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거리를 키워야 한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겠다. 1단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발견하라.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반응한다. 화가 나고 마음이 요동치고 복수를 꿈꾼다. 하지만 잠깐, 자극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가?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자극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상대가 메시지를 보냈다. 당장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충동이 인다. 하지만 잠시 멈춘다. 이 사람에게 답장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없다면 답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감정을 관찰하되 동일시하지 마라.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은 말한다. 나는 화가 났어.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있다. 당신은 화가 아니다. 당신은 화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다. 이 차이는 크다. 나는 화가 났어 라고 하면 당신은 화와 하나가 된다. 화가 당신을 지배한다. 내 안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된다. 화는 그저 지나가는 현상이다. 명상 수행자들이 쓰는 기법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둔다. 지금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복수심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약해진다. 당신이 그 감정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3단계 기억을 지우지 말고 기억과의 관계를 바꿔라.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무관심해지려면 잊어야 해. 아니다. 잊으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기억을 강화한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 목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감정적 전하를 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억은 불타는 석탄 같았다. 만지면 손이 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석탄은 식는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뜨겁지 않다. 무관심은 그 과정을 의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기억이 떠오를 때 당신은 말한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더 이상 그 기억에 분노를 더시피지 않는다. 해석을 더시피지 않는다. 그저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그때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기억은 과거다. 당신은 현재다. 4단계 그냥 두기 Let It Be의 기술.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Let it be. 그냥 두어라. 상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궁금하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가? 하고 싶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지 않는가? 난다. 하지만 그 화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 그냥 둔다. 흐르는 강물처럼 감정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둔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다. 이것이 무관심의 핵심이다. 노력하지 않는 노력. 신경 쓰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 5단계 당신의 삶을 채워라. 무관심이 가능하려면 당신의 삶이 충분히 풍요로워야 한다. 빈 방에는 메아리가 크다. 상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진다. 하지만 북적이는 광장에서는 그 목소리가 묻힌다. 당신의 삶을 채워라.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목표로, 새로운 경험으로 상대가 차지했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라.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아, 나 요즘 그 사람 생각 안 했네. 그것이 무관심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나를 위한 선물. 무관심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무관심해질 때 상대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 혹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관심해지는 이유는 상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의 삶의 주권을 되찾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상대에게 투표권을 줬다. 오늘 내 기분을 결정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투표권을 회수하라. 당신의 기분은 당신이 결정한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선택한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설계한다. 상대는 더 이상 그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무관심은 증오가 아니다. 해방이다. 무관심은 포기가 아니다. 선택이다. 무관심은 약함이 아니다. 힘이다. 당신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일어서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았다.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과거를 붙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무관심해져라.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무관심해져라.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제 그만 스스로를 괴롭히라. 이제 그만 상대에게 당신의 인생을 헌납하라. 이제 진짜 당신의 삶을 살아라.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져갔다. 이제 남은 것마저 주지 마라.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평화,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무관심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여정은 그 다음에 시작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 여정에서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한다. 당신은 자유롭다.